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 사회 복습 퀴즈 결과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1단원 최종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1단원 복습 내용 여기 사진을 보다시피 총 4가지 1일 4강 했는데요. 첫 번째 지도의 의미, 그리고 지도의 특징, 두 번째 방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어렵게 또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무엇은 어디의 어느 쪽에 있다, 이 문제를 봤고요. 세 번째는 기호와 축적, 그리고 축척, 많이 축소한, 그리고 많이 확대한 그 두 지도의 비교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어려우니까 잘 공부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등고선의 그 선들 간격에 따라서 이 2차원으로 보이는 지도가 3차원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이것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퀴즈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퀴즈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 지난번에 퀴즈했던 카훗 홈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사회 1단원 복습 퀴즈 시작했었습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총 68명의 친구들이 참여를 해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2번, 3번씩 참여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참여자는 우리 4학년 친구들이 총 79명 되거든요. 79명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지금 들어오지도 않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예, 여기 보시면 닉네임을 통해서 선생님이 누가 들어왔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1반부터 3반까지 쭉 명렬이 나와 있고요. 여기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왔지만 한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끝낸 친구들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들어와서 안 푼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온라인 학습 기간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 같은 것들도 접속이 안 되거나 어렵다면 꼭 선생님께 질문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문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7번까지 총 17개 문제가 있었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총 76% 결과 나왔어요. 76%가 이제 많이 맞췄다는 거고요. 정답 분포가 52명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2번 문제는 정답률이 조금 낮아요. 5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문제는 웬만큼은 다 알맞게 해결을 했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렵다고 했던 이 문제, 자, 59% 방향입니다. 방향,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 있는지 맞추는 거 59%. 자, 그 다음 6번 문제 65%예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선생님하고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척에서의 실제 거리인데요. 의외로 이거 선생님 많이 맞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정답률 43%고요. 1번에 오답 확인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문제. 두 지도 사이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축척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자, 이 문제도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 자, 이 두 문제는 그래도 정답률이 높게 나와서 우선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11번 문제, 그리고
그리고 12번 문제 연달아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두 지도의 특징이에요. 이 두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어려워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14번은 이제 실제 거리를 다룬 축척하고 등고선에 대한 내용인데요. 대략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춰줬어요. 자, 그다음에 15번 등고선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문제 의외로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번, 17번 나왔는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17번 문제 한 번 더 점검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학습 내용 최종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자, 기호를 사용하는 까닭이에요. 기호 사용하는 까닭. 한 가지 고르시오. 자, 높낮이 나타낸다. 맞나요? 자, 높낮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죠. 자, 높낮이는 뭔가요? 등고선이죠. 자, 자세한 정도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자세한 정도를 다르게 한다? 이거 뭘까요?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축척입니다. 자, 쉽고 간단하게 정보를 나타낸다. 자, 요게 정답이 되겠죠. 기호죠. 자, 마지막 볼게요. 한 사람이 향한 방향에 관계없이 일정한 위치를 나타낸다.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유 있습니다. 자, 뭘까요? 방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오답을 체크한 이유는 아마 이 기호 때문일 것 같은데요. 왠지 이게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이런 아이콘 같이 생겼기 때문에 4번으로 체크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를 보세요. 기호를 사용하는 까닭. 기호를 사용하는 까닭입니다. 요거 병원 표시 기호예요. 병원 표시 기호. 자, 그래서 기호는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기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거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법례가 있는데요. 자, 요 첫 번째 법례를 보시면 자, 학교 같은 경우 요렇게 표시를 했어요. 자, 성 요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만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이쪽은 학교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리고 이쪽은 성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지도가 있을 때 이 A라는 법례하고 B라는 법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무엇이 더 간단할까요? 당연히 A번호로 나타내는 게 간단하죠. 더 하나 생각해 보자면 똑같은 지도를 주고 자, 여기에 법례가 이렇게 있는데 자, 너 이 지도를 가지고 자, 이렇게 지도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법례가 주어졌다면 만약에 이 지도가 엄청 큰 지도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일일이 B번과 같이 뭐 우체국이면 우체국이 있는 곳에 이런 그림을 이런 기호를 일일이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우체국이 이곳에 한 10곳이 넘게 있다. 나타내기 어렵겠죠? 자, 이것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쉽고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B번은 기호로 사용하기 적당하지 않습니다. A번과 같이 그 특징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호를 지도 안에 법례로 포함시켜서 나타낸다.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사실은 강조를 했듯이 요 의자를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의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서 봤을 때 라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체국은 학교의로 돼 있죠. 얘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학교가 가장 중심에 있고 우체국은 이 왼편에 있잖아요. 왼편은 뭘까요?
서쪽이죠, 서쪽. 자, 요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이 4가지 문제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지도, 이 그림 위치를 보면서 같이 맞춰 볼게요. 학교에서 바라봤을 때 우체국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학교에서 바라봤어요. 우체국 어디 있습니까? 바라봤을 때. 자, 당연히 서쪽이죠. 다시 바꿔볼게요. 과수원에서 바라봤을 때 학교는, 과수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봐야죠. 이쪽으로 보니까 학교 어디 있습니까? 아래쪽에 있죠? 남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의자로 넣었어요. 자, 밭은 과수원의, 그러면 이 방위표 여기로 와야 되겠죠? 과수원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이니까 동쪽. 자, 마지막 개입니다. 학교는 과수원의,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자, 과수원의 학교는 아래쪽에 있죠? 자, 뭡니까? 남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이 의자만 잘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의자를 만약에 문제에서 친절하게 어디에서 바라봤을 때 라고 했다면 거의 절반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의자 해석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선생님이 다 맞추길 바랬는데 의외로 보세요. 3km라고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 실제 거리니까 먼저 축척 볼게요. 자, 지도에서의 1cm, 여기 1cm가 한 칸이 1km였습니다. 자, 그 문제는 학교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위에 있으니까 몇 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4km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선생님 생각은 문제를 정확히 안 읽고 일단 학교 보이는 곳에 옆으로 센 것 같아요. 3칸.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었다.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된다. 출발과 도착 지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출발, 도착 지점. 자, 과수원과 학교였어요. 자, 다음 8번 문제인데요. 대화를 읽고라는 거는 이 대화 속에 힌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지도 2개를 놓고 이 두 지도에 축척을 보면서 어떤 지도가 맞는지 이걸 선택하는 거였거든요.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대희와 채연이의 대화에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싶어. 자, 여기 대희가 했던 말 중에 핵심이 되는 낱말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것입니다. 자세히. 그러면 채연이 얘기는 그러려면 그럼 대희가 한 말에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나온 힌트 볼게요. 실제 거리를 조금 줄여서 나타낸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자, 어떤 것일까요? 핵심 되는 낱말은 바로 이거죠. 실제 거리를 조금 줄여서. 줄이긴 줄이는데 많이 줄이지 않은 거예요. 조금 줄여요. 자, 조금 줄였다는 얘기는 0에서 지도에서 1cm를 나타내는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200km였다. 0에서 1km였다. 자, 어떤 게 조금 줄였을까요? 요 1cm 안에 200km가 들어왔다. 200km 엄청 멀거든요.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는 될 것 같아요. 서울에서 천안이나. 자, 이 정도면은 많이 들어온 거죠. 그죠? 그럼 이거는 조금 줄인 게 아니죠. 이것은 많이 줄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0에서 1km까지만 들어왔다. 1km라는 거는 우리 학교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학교 중심에서 1km 반경이니까 멀리 나가봤자 뭐 진접 이마트도 안 되는 거리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오남 도서관 있잖아요. 오남 도서관을 볼 수 있을 정도의 거리예요. 학교에서. 이것은 많이 줄인 게 아니고 조금밖에 안 줄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척에
이 숫자만 비교해도 알 수 있다. 자,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자, 여기는 2km고요. 여기는 500m입니다. 자, 누가 조금 줄였나요? 여기죠. 자, B번이라고 해볼게요. 자, B번이 여기선 정답인데 한 가지 더 알 수 있어요. 자, 지도만 보세요. 그림만. 자, 그러면 이것은 더 넓은 지역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주 넓은 지역까지 나타나 있어요. 여기 대전시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중심으로 보면 아주 넓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산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대전시청에서 얼마 되지 않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 있는 건 요거겠죠. 그쵸? 이 작은 골목길까지 우리 선을 통해서 이게 길이니까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 골목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힌트로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축청에 나온 숫자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이 자세한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은 B번 두 번째 지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인데요. 자, 보시면 이 두 지도를 또 비교했어요. 자, 요거는 범례가 있네요. 자, 요거는 지도 됐죠, 지도. 그리고 20km로 축척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도 보세요. 이 지도는 뭐 있나요? 범례 없죠. 범례 여기 없고요. 축척 없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위성 사진이죠. 자, 그럼 볼게요. 기억은 필요한 정보가 쉽게 나타나 있나요? 자, 나타나 있나요? 아니죠. 이건 그냥 찍은 거기 때문에 실물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이 정보가 돼야죠. 이런 것들. 이런 정보가 이 지도에는 없습니다. X. 자, 니은은 마음대로 표현했나요? 아니죠. 마음대로 아니죠. 여기 기호에 맞춰서, 약속에 맞춰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그렸습니다. 자, 어떤 것을 찾아갈 때 니은보다 기억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 자, 뭐가 더 편할까요?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이 지도만 보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도를 보고, 만약에 여기 대전 월드컵 경기장, 물론 여기는 경기장이 보이겠지만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기억이 아니겠죠. 니은이 맞겠죠. 니은. 이거 틀렸습니다. 자, 모두 위에서 내려다 봤잖아요. 그쵸? 요 공통점 요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세 번째 거에서 많이 표시를 해줬어요. 지금. 자, 다시 보겠습니다. 기억은 실제 사진이니까 만약에 여기 월드컵 경기장이 아니고 어떤 특정 장소, 좀 조그만 장소, 공공장소가 아닌 것을 찾아가 보자 하면은 여기선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곳을 찾아갈 때는 이 니은 두 번째 지도가 더 편리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문제 중에 다시 얘기했는데요. 이 기억, 이 지도 무엇이라고 하는지 위성사진 되겠죠. 위성사진. 네, 그래서 그림, 위성사진, 그리고 지도, 이 세 가지 선생님이 복습하면서 지도 같이 생겼지만 지도가 아닌 것들 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15번입니다. 자, 등고선에 대한 설명인데요. 모두 골라야 돼요. 모두. 근데 보시면 한 개만 골랐어요. 끝까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기억은 높을수록 색이 진해진다. 맞죠? 니은. 초록색이 높다? 아닙니다. 선생님이 산 설명할 때 등산가가 산을 이제 타고 올라가면 이 위쪽에 우리나라는 바위가 많아요. 산 중에. 그래서 연두색, 초록색, 뭐 갈색, 점점 고동색 이렇게 진해진다 했습니다. 자, 그게 디귿에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입니다. 자, 이 문제는 끝까지 봤어야 하는 문제고요. 여러분 대부분 문제들은 기본이 읽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해야
다른 과목의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가 잘 쌓아집니다. 끝까지 천천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점검할 문제, 등고선이 나왔고요. 선생님이 등고선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요거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에서는 이 첫 번째 위에 있는 평면도라고 나는데 이름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지도는 종이에 그려 나타내기 때문에 2차원이에요. 평면입니다. 평면인데 이 중에 볼게요. 보니까 여기서 연한색에서 진한색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여기 사이의 간격은 넓어요. 그리고 점점 좁아지고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는 엄청 좁죠. 자, 여기 두 개 비교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많이 좁습니다. 이 좁은 칸을 요 끝점을 찍어 가지고 아래로 내리면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 있는 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여기로 올라가는 게 편할까요? 여기 A, B. 당연히 B가 등산하기 편하겠죠. 등산하기 편한 곳은 이 등고선 사이의 간격이 넓습니다. 넓어요. 여기는 좁아요. 그렇죠. 이해됐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면 여기 보시면 나번이 엄청 넓었어요. 등고선 사이의 간격이. 근데 가 쪽은 여기 나오진 않지만 촘촘했습니다. 간격이 짧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경사가 완만하다. 등산하기 쉬운 곳은 가이다. 틀렸죠, 그죠? 나가 등산하기 편한 곳이죠. 넓은 곳. 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등고선 사이의 간격. 자, 간격을 보라. 넓을수록 완만하다. 좁을수록 급하다. 자, 이렇게 바꿔서 지난번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해서 1단원 최종 복습을 마무리했고요. 다음번에는 우리 1단원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을 선생님이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